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 공세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2,28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애플이 미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우리 증시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요. 업종별로도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제재업 호황이 좋아짐에 따라 오늘 한솔재지, 한창재지 등 제재업체들의 상승폭이 컸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올랐는데 특히나 LG화학이 4% 넘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오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함에 따라 경론과 조비 등 일부 대북 관련주들도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오늘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78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올랐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도 셀트리온, 형제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바이오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네이처셀은 라정찬 회장의 구속 기소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대전에서도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웰크론, KPM테크 등 마스크 관련주들 또 한 번 상승하면서 오늘장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나쁘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 앵커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풀어서 해주셨는데요. 오늘 증시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사실 특별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바닥이라는 것은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특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매수세가 강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시 변수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량이 아주 작아요. 네, 많은 물량이 유입이 되어야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너무 좀 이렇게 소극적인 어떤 그 매수가 지금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주식시장은 종목은 기관 투자자가 올리고 이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좀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의 파워가 상당히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아시아 증시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오늘도 중국 증시가 좀 재미를 좀 못 봤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 자체가 나쁘진 않았지만 또 특별하지 않았고 추세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본격적인 어떤 그 강력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전까지는 어떤 소극적 자세, 네, 매매 수를 좀 줄이시고 비중을 좀 낮게 매매하는 전략으로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 강도를 확인한 후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넥스트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자율주행차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고요. 넥스트칩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5%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조금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네,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넥스트칩이 오늘 장중에 일찌감치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상당히 강한 거의 중상하가 가까운 급등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4차 산업의 혁명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테마 중에서 그나마 좀 깨끗한 테마가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 테마가 4차 산업 관련주 중에서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바이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또 그 외에 남북교역주는 또 너무 또 변동이 심하고 그런데 이제 그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 관련 종목들이 이슈를 한번 끌긴 했었으나 그 상승폭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4차 산업 관련 종목들 중에서 자율주행은 때가 되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 안에서 또 선별적인 어떤 그 종목 발굴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해당 기업도 기술력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긴 하지만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화면 보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제 3년 연속 지금 현재 적자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연간 실적이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좀 같은 값이면은 어떤 기술력도 있고 가격도 좋고 이왕이면 재무제표 좋은 종목 사는 것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넥스팁도 기술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어떤 그 재무상으로 봤을 때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이 분기 실적이 조금 개선되면 좋아지면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투자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 지금 장세에서는 그냥 스캘핑 내지는 단기적인 측면으로 해당 종목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칩은 분기 실적이 개선된다면 다시 주목해볼 만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덱스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 2가 개봉 첫날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개봉일 역대 최다 관객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이틀 동안 또 200만 관객, 누적 관객을 돌파를 하면서 주가도 12% 넘는 급등세로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떨까요? 네, 덱스터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신과 함께 2편이 이번에 또 개봉이 됐고 아주 인기몰이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편도 사실 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시간 내면은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또 시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내용은 상당히 좀 괜찮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매출과 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차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상장한 이후에 특별하게 주가 자체가 강하게 올라갔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쭉 빠지고 나서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신과 함께라는 어떤 그 흥행몰이에 대한 이슈가 꼭 아니더라도 해당 종목은 가격적인 메리트라도 어떤 그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이 주식시장 자체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짧고 어떤 빠지는 짧고 굵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차트도 상당히 좋고 매물 구간을 또 뚫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좀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적당한 선에서 이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덱스터는 추가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수익 실현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CIS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54억 원대 규모의 공장 신축을 위한 이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소폭 상승했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은 또 어떨까요? 네, 최근에 검색기에 자꾸 포착되는 종목들이 어제도 포착이 됐지만은 그 스펙으로 합병된 기업들이 자꾸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종목도 이제 작년 1월에 스펙으로 합병된 기업이 되겠는데요. 스펙 합병주는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장이 마땅히 테마 독과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저평가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우선 재무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적도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은 어디서 나오냐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수주가 계속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관계 그 업종 기업들이 보게 되면은 그 어떤 그 2차 전지 증설을 계속하고 있는 어떤 그 열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업계 자체가 좀 분위기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펙 관련 종목들은 대세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또 다시 빠지고 빠지면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장기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당한 선에서 이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떨어지면 재매수하는 전략.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매매하기는 더 편하죠. 왜냐하면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또 매수를 해서 또 이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굳이 단타 종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스펙 합병 종목들 가격 메리트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스펙 합병주는 대세급 등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적정한 선에서 이익을 실현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CIS까지 세 종목 오늘도 검색에 포착된 종목들 들여다봤고요. 더 많은 종목과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 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 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마지막 강의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이제 수요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서 3일 동안 주식 마스터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단기, 그리고 이제 어제는 스윙을 했고, 오늘은요, 중장기입니다. 중장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 고액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께서 좀 여유를 갖고 노후 준비를 좀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인 매매법인데요. 이 기법만 알아둔다면 앞으로 주식이 대단히 쉬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또 시크릿 노트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3일 주식 마스터 강의 중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장기 투자편에 대한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시크릿 노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장기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지금 요즘 같은 시장에는 그 사실 중장기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장세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또 아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때가 되면 또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머지않아서 좀 바닥을 좀 찍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해놓는다면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장기 투자는요, 이 고액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좀 효과적인 매매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직장인분들, 뭐 단타라든지 또는 어떤 그 잦은 매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 직장인분들께서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또 투자하시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오늘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일 동안 제가 기술적 분석 중에서 이제 스윙 그리고 이제 단기 매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기 투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중장기는요, 우선 이 때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절대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머지않아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중장기 투자는요, 바닥에서 종목을 사는 겁니다. 증시 자체가 작살이 난 이후에 종목을 사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서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주식시장이었었죠. 주가 자체가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바닥을 찍고 나서 거기서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께서 수년 동안
수백 프로에서 수천 프로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렇죠? 그때 뭐 단돈 5천, 1억 정도만 투자해도 수년 안에 정말 엄청난 금액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때만큼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동안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진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 할 수 있는 절호의 어떤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때와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종합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3일 연속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기와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급등 라인이 주가 하단에 있으면은 주가가 박스권 내지는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급등 라인이 위쪽으로 형성돼 있죠. 그러면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보여주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지 중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장기 시기는 아니지만 머지않아서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다시 말해서 코스피죠. 그래서 우량주 매매하시는 분들,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그쵸, LG, 삼성 이런 타이틀 아주 이미지가 좋은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고액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그 기업의 이미지가 좋다 하더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화면은요. 사실 이제 중장기 투자는요, 사실 꼭 고액 투자자분들의 영역은 아니에요. 소액 투자자분들도 얼마든지 중장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중장기의 사실 메리트는 바로 코스닥에 있어요. 왜냐하면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이런 건 정말 대세 상승장이 와야지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떤 개별성이 강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강한 급등, 네, 시간과 어떤 그 비례, 어떤 그 시간과 수익률이 거의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한 종목 잘 잡으면 정말 높은 수익률을 한 2, 3년 정도만 끌고 가면 정말 수백 프로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많이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코스닥이 사실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더 메리트가 좀 있긴 하죠. 많은 분들께서는 고액 투자자분들 특히 보면 코스닥 너무 위험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위험한 종목을 매매했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 안전한 기업이 얼마만큼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코 위험하지 않다. 재무제표를 보면 위험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안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매도의 어떤 그 매도세가 강한 시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주가 상승의 급등 라인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박스권 내지는 하락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때가 올 거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미리 익히고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배우면 늦어요.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거는 뭐 어제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단타 스윙 중장기라는 것은요, 때와 시기라는 게 있어요. 아무 때나 스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중장기 투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한 말씀 좀 드린 부분이지만은 전체 상장돼 있는 종목 가운데서 거의 8, 90% 정도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마이너스 30에서 50%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6, 7개월 전에 스윙을 매매하셨던 분들 또는 중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거의 다 대부분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2, 3년 동안 끌고 가는 어떤 그 전략이라 할지라도 이왕이면은 싸게 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나는 2, 3년을 끌고 갈 거니까 종목이 떨어져도 나는 상관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좋은 자리에 사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기에서는 스윙 중장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매매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때가 되면 이제 장이 반등이 나올 테니 그때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중장기 투자는요, 가장 쉬운 매매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중장기 투자를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에게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 중장기가 얼마나 쉬운지 깨닫게 되실 거고, 가장 쉬운 매매법이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가장 어려운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장기 투자는요,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본 사람들만이 중장기를 다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해서 중장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이겨내야 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끌고 가면서 그 과정에서 그냥 순조롭게 주가 자체가 계속 올라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목 자체가 요동을 치죠.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다가 또 때가 되면 또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때가 되면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중장기 투자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래, 나 단타도 너무 힘들고 스윙도 너무 어려우니까 중장기 투자로 한번 돌아서 보자라고 마음 먹고 종목을 딱 샀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고 내가 딱 마음 먹고 한 1, 2년만 투자하자. 이렇게 종목을 딱 삽니다. 근데 막상 종목 자체가요. 한 20, 30% 정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손실 나는 거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장기 투자하고 싶은 생각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빠질까 봐 손절을 치고 다시 단타로 다시 스윙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때가 되면 간다는 건 아는데 그 어떤 그 손실에 대한 고통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그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쉽지만 어려운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화면. 자, 다음은 이제 중장기 투자의 이제 그 기본, 중장기 투자의 기본은 뭐냐면 성장성이 아닙니다. 네, 성장성은요, 나중에 주가 자체가 수백 프로가 올라가고 나면 그때 성장성 이슈라는 게 떠요. 그래서 의미가 사실 없고요. 그리고 수급이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수급은요, 사실 오늘 사서 내일 팔 수 있는 게 수급이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잔뜩 매수를 해놔도 어느 순간 팔아버립니다. 지금 팔아도 다음에 또 사는 게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수급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수급을 아예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수급을 봐줘야 되냐면 중장기 투자는 대주주 지분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2대주주 지분을. 그러니까 대주주가 바닥권에서 물량을 줄이고 있느냐, 그러면 절대 중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죠. 대주주가 바닥권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분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지분을 그냥 팔지 않고 유지를 잘 해주거나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좋은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언제 한번 또 시간 되면 그 최대주주 지분 또는 2대주주 지분을 보는 방법을 제가 한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 공시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네, HTS에 들어가면은요 대주주 지분이 몇 프로인 거 현재 프로테지만 나오지. 매수를 하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건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건 한번 날 잡고 공부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이 중장기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무제표하고 가격이에요. 그래서 좋은 재무제표를 사라는 게 아니고요. 망하지 않을 거. 망하지 않는 기업은 때가 되면 갑니다. 그걸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투자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이겨내기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중장기 투자로 수익을 내본 사람들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아, 이렇게 해보니까 수익이 나더라. 네, 그렇게 느껴야지 다음에 또 중장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수익을 내보지 못한 분들은 그 고통을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 고통을 이겨내면 다음에 또 중장기를 하게 되고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손절을 치고 다시 단타로 다시 스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화면. 자, 중장기 투자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봉 차트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마디 분석 매매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연봉 차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 연봉 차트는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 1년짜리를 이제 연봉 차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메모를 해두시고, 네, 여유가 안 된다면 지금 스마트폰 다 꺼내셔서 사진 한 방 찰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입니다. 2-1, 3-1, 4-1이라는 건데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2-1은 2회 연속 음봉, 그리고 1은 뭐냐면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1은 3회 음봉, 그리고 양봉. 4-1은 4회 음봉, 양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연봉 차트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2회 음봉이라는 것은 2년 동안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3회 음봉이라는 것은 3년 동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당연히 4는 4년 동안 떨어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가격 메리트를 뜻하는 거죠. 2년 동안 떨어진 종목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손절 안 치면 다행이고 그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을 또 삽니까?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또 안 삽니다. 단순히 2회, 3회, 4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1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매집을 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긴 양봉이 나오면 안 되고요. 짧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대량 거래가 터지면 안 됩니다.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거래량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맞는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자, YG1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거는 화면에 나와 있는 건 일봉도 아니고요. 연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연봉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죠.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연봉 차트를 대부분 또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뭐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연봉 차트를 제공해 주는 증권사가요. 몇 안 됐어요. 제가 뭐 어디 증권사를 쓰고 있는 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쓰고 있는 증권사가 그 연봉 차트를 아마 최초로 제공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또 연봉 차트를 또 다른 증권사에서 또 제공을 해주고 요즘은 더 거의 다 제공을 해주고 있죠. 아무튼 이 연봉 차트는 크게 보는 건데요. 크게 보면 크게 수익 나는 거고 작게 보면 작은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걸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 화면 보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들쑥날쑥하지만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2년 동안 주가가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년 동안 재미없는데 그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호재가 나올까요? 그 어떤 호재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양봉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봉의 길이가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짧은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면 아랫꼬리, 윗꼬리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몸통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뭐 아랫꼬리가 달렸으니까 강하지 않겠는가? 또 윗꼬리가 달렸으니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것은 물론 이제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연봉 차트로 봤을 때는 그것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2-1 패턴이 떴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량이 안 터졌죠.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단타성 물량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알고 있는 종목은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패턴 공식이 떴다는 것은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언제 매수하는 거냐? 이거는 연봉 필살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2월 말에 해당 종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내가 종목을 분석을 해서 내가 한 해 동안 또는 2, 3년 동안 중장기 투자할 거를 종목을 딱 뽑아 놓는 거죠. 그러면서 분산 투자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투자 금액이 한 1억 정도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에 1억을 굳이 투자를 할 필요는 없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12월 말까지 종목을 뽑아 놓는 거예요. 어떤 패턴? 2-1, 3-1, 4-1 패턴을 뽑아놓고 재무제표를 보고 문제가 없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종목들이 그래도 10종목 이상은 나올 거란 말이죠. 그 10종목을 내가 1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10종목 정도를 분산 투자해서 1년, 2년, 3년 동안 끌고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더 빨리 급등이 나오면은 시간이 단축되는 거고요. 어떤 종목은 좀 늦어지면은 좀 늦어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해서 중장기 투자하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수익이 나고 마음이 상당히 좀 편하게 수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 주가 자체가 몇 프로가 올라가냐? 무려 540%가 올라갔어요. 한 해 동안. 한 해 동안 540%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돈 1,000만 원만 투자해도요.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분산 투자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자, 다음은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유명한 종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 보시게 되면 이거는 3-1 패턴입니다. 자, 3-1 패턴이 떴습니다. 무슨 얘기냐? 3년 동안 음봉이 나와요. 3년 동안 음봉이 나오니 이렇게 소외된 종목은 없을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떨어지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짧은 양봉, 윗꼬리, 아랫꼬리 상관없이 몸통 기준으로 짧은 양봉이 뜨고 거래량이 과하게 안 터지면 그 자리가 매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가에 사는 거죠. 연봉의 종가는 12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매수를 했어요. 내가 마음 먹고 중장기 한번 투자 한번 해보자. 다짐을 하는 거죠. 네, 중장기로 수익을 내본 사람만이 가능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이 고통을 이겨내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중장기 수익 낼 수 있어요. 주가 자체가 매수를 하고 나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오래 기다린 만큼 수익도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투자 기간 5년에 무려 90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900%요. 돈 1,000만 원만 투자해도요.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면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BH라는 종목입니다. 이 BH는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종목은 드리지 않고 요즘 뭐 나도 좀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저 혼자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높은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이라서 저는 항상 이 종목을 보면은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가 자체가 1, 2, 3, 3년 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상관없이 짧은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안 터졌어요. 주가 자체가 다음 연도에, 그렇죠? 다음 연도에 250%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종목을 들어가서 그 당시 때 끝까지 먹지는 못했고 한 180% 정도 가까이 좀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짭짤해서 기억이 좀 많이 남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앞으로 이런 종목들 스스로 발굴해서 잡을 수 있어요.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기본을 알아야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중장기 투자는요. 대단히 쉽습니다. 대단히 쉬운데 그것도 기본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쉽다라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중장기가 쉬울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 6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6가지는 뭐냐면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종목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그게 단타가 됐던 스윙이 됐던 중장기 투자가 됐던. 근데 특히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재무제표를 보실 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런 거를 좀 포커스를 두고 우선 분석을 하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장기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 이게 아닙니다. 망하지 않는 기업을 싸게 사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기업을요. 주가 자체가 보통 바닥권에 있을 때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망할 기업이냐 망하지 않을 기업이냐를 가려내는 거지 좋은 기업을 잡아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회사의 이제 어떤 그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값어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가총액이 뭐 1,000억짜리 회사가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네, 어떤 A라는 종목이 발굴이 됐는데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돼요. 1,000억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죠.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매출입니다. 자, 매출은요. 이 회사가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네. 뭐 지난 분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연속 적자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 매출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연간 매출. 그러니까 2016년도는 어땠고 2017년도 어땠고 그것이 3년 연속 적자. 뭐 2년 연속 적자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왕이면 뭐 매출 좋은 거 사면 되겠지만은 바닥권에서는 매출 좋은 종목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중장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 실적 좋으면은 종목을 사는 거예요. 이미 다 주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망하지 않는 거.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연속 적자 기업을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부채인데요. 재무제표에서 90%를 차지할 만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어느 정도가 나와야지 좋은 거냐면 제가 첫 번째 A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기업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가총액 나누기 2를 하세요. 네. 그러면은 1,000억짜리니까 이제 500억이지 않습니까?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그럼 500억 정도가 부채로 나오면은요. 그냥 적정이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는 달리 말해서 빚 아니겠습니까? 빚. 그러니까 500억 미만이다. 그러면은 더 좋은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은 뭐 나누기 2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은 나쁜 거냐? 꼭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 괜찮은 게 문제가 없는 게 절반 정도 되면 된다는 거지.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부채가 한 2,000억 정도 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시가총액 곱하기 6을 하세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곱하기 6을 하면 6,000억이잖아요. 6,000억짜리 부채. 그러니까 부채가 시총보다 한 5배, 6배 이상이 돼요. 그러면 그 종목들은 대규모 유상증자라는 초대형 악재가 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 네 번째는 유보율이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유자금이라는 얘기죠. 내가 돈 벌어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로 또 투자 설비도 하고 남은 여유자금들, 그렇죠. 그 여유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때에 따라서는 뭐 돈벌이가 좀 재미없고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유보율이 쉽게 얘기해서 내가 현금 자산 능력이 없으면 바로 회사가 문을 닫고 부도가 나는 거고, 내가 쌓아놓은 현금 다발이 많으면은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율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유보율은 뭘 보여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는 기업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유보율이 50% 미만이거나 아니면 유보율이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 감자라든지 또는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EPS라는 게 있어요. 나는 다 귀찮다. 나는 시가총액도 보기 귀찮고 매출, 부채, 유보율 다 귀찮아. 보고 싶지 않아. 안 보셔도 돼요. EPS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EPS 곱하기 10을 하면 적정 주가가 나오게 돼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EPS 곱하기 10을 하면 대략적으로 적정 주가인데, 적정 주가대로 주가는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현재 주가가 한 5,000원짜리 종목이라고 칠게요. A라는 종목이 현재가가 5,000원인데 BPS를 이제 곱하기 10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000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현재가는 5,000원이고 그리고 적정 주가는 2,000원이다. 그럼 지금 현재 고평가돼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치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가가 5,000원인데 EPS 곱하기 10을 하니까 500원이 나와요. 그러면 5,000원과 500원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악재가 떠요. 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EPS만 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다음은 감자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기법 강의하면서 이 감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요.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분식회계라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가라장부가 되죠. 근데 이 분식회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짜로 그 회계장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사기죠. 그렇죠? 사기이기 때문에 내가 재무제표를 본다고 해서 그 분식회계를 내가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식회계 또한 기술적인 측면 또는 감자로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엄청난 고급 기술입니다. 자, 감자를 2회 이상 하고요. 연봉상 주가가 바닥이고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자를 2회 이상 하고요. 연봉상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근데 대량 거래가 터져요. 그러면 그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거는 제가 상장 폐지된 종목을 전체적으로 다 제가 통계를 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네, 증권 서적에도 이 내용은 없어요. 제가 통계를 가지고선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90% 이상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상장 폐지가 언제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상폐를 시키겠다, 거래 정지를 시키겠다, 그러면 다음 주가 되기 전에 팔면 되는 거죠. 아니면 내일 상폐를 시키겠다, 거래 정지를 시키겠다 하면 오늘 팔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예고가 없습니다. 당장에 그냥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없다가 또 3년 후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건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지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이 삼지전자라는 종목 역시나 하나, 둘, 셋, 네, 4회 이상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매수 시그널이 떴습니다. 주가 자체가 다음 연도에 무려 150%라는 엄청난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네, 누구나 중장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단순히 이런 패턴이구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발생됐다는 얘기고 1년 동안 짧은 양봉이 거래가 안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지. 뭐 그냥 뭐 사회에 뭐 음봉이 나왔고 뭐 양봉이 나왔고 이렇게 간단하네 이렇게 볼 게 아니죠.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자, 로보스타라는 종목입니다. 이제는 이제 확 들어오시죠. 너무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배우면 주식이 쉬워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선생을 잘 만나야지 또 제자가 또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저한테 잘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습니까? 매수 딱 하고 나서 3년 동안 주가 자체가 250%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바로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시장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코스닥의 연봉 차트인데요. 연 차트입니다. 연 차트. 짝대기 하나 1년짜리입니다. 보세요.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음 패턴이에요. 양음 패턴이 반복이 되면은 주가가 급등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 번 정도 음봉으로 손절을 안 쳐요. 그러니까 떨어지네? 머뭇머뭇거리죠. 그러다가 한 번 더 급등을 시켜줘야지 완전 손절을 치고 떠나게 되는데 한 번 올라갔다, 한 번 떨어졌다, 한 번 올라갔다, 한 번 떨어지면은 손절 치려다가도 다시 삽니다. 그쵸? 손절 치려다가도 다시 사고. 그러니까 물량이 빠져나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자리에서는 지수가 급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보시게 되면 어때요? 1, 2, 3, 4, 4년 동안 음봉이 나오고 나서 첫 번째 양봉이 뜬 이후에 주가 자체가 그 다음 연도부터 급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주가 자체가 꾸준히 이제 큰 그림상으로 보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왜 주가가 재미없냐? 양. 그렇죠? 양.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눌림목을 주는 과정이죠. 눌림목을 주는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아마 내년 아마 2019년도는 아마 엄청난 강세장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걸로 우리가 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겠지만 아직은 중장기를 해야 될 자리는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이건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역발상으로 돌리면 됩니다. 연 차트입니다. 보세요. 역발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3번 빠지고선 양봉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죠.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1, 2, 3, 3년 동안 주가가 양봉이 나오고선 윗꼬리 아랫꼬리 상관없이 짧은 양봉이 나오니까 어때요? 주가 자체가 작살나죠. 2년 동안 주가 자체가 아주 그냥 작살이 나죠. 그렇죠? 보이시죠? 자, 그러고서 최근의 흐름을 보세요. 최근에 보면 왜 주춤합니까? 주식시장이. 1년, 2년, 3년 동안 주가가 올라갔는데 차익 매물이 안 나오겠어요? 자, 음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매매하시더라도 반드시 코스닥 쪽에 눈을 돌려야 되고 종합주가지수는 절대 보시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삼성, 현대, 뭐 LG 이런 타이틀이 좋다 하더라도 대형주 쪽은 일단은 좀 피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코스피 쪽은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 자금들이 앞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코스닥이 싫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분석을 잘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자, 삼성전자 액면 분할 또 했죠. 연봉 차트입니다. 1, 2, 3, 4 음봉 나오고 나서 급락 나오고 얼마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1, 2 뜨고 음봉 나왔죠. 자, 그럼 다음 연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상태가 유지가 돼준다고 한다면.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네요. 액면 분할 왜 할까요?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이 되고 몇백만 원짜리 하던 게 몇만 원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습니까? 나도 이제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어.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왕창 매수를 했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바로 그거죠. 물량을 넘기는 쪽으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분석을 잘해야지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사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면은 또 공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하나하나 또 설명드리면서 또 진행을 해서 제가 마디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까지는 설명을 좀 많이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마디 분석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그 VOD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 스크린 노트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방송 내용 중에 마디 분석을 했었던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날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한 19일인가? 19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거기 들어가면 제가 이 마디 분석, 중장기 마디 분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그 내용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시크릿 노트 시즌2 그리고 7월 19일 방송분 네, 마디 분석 매매법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가 방송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그 연봉 필살기와 이 마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중장기 투자의 승리자가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쉽게 중장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인 연봉 차트 매매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오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방송에서 또 이어간다고 하시는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자, 오늘은 중장기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럼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그 종목을 좀 얘기를 좀 해줘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중장기 기회가 왔을 때 매매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바닥권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또 공개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곧 이제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방송에서 중장기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 노트 시즌2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